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매주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주 파악을 해 두시면 이게 지금 한 주지만 이게 한 달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1년의 부동산 시장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연 단위로 쌓이게 되면 2, 3년의 부동산 시장을 미리 예측하는 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을 수가 있냐면 제 요 시장 분석을 매주 보던 우리 구독자분, 제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래서 광주 쪽이 계속 오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흐름이 5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제일 싸다고 하시니까 또 광주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광주가 자기 고향인데 내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마지막 삶을 광주에서 보내고 싶다, 고향에서. 그래서 광주 아파트를 지금 사두면 어떻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타이밍 맞다. 우리 구독자분이 보신 게 정확하다. 그래서 광주에 대신 8억, 9억대 좀 비싼 아파트보다는 3억대 한 초반 정도의 아파트를 하나 사둬라 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 반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시장 분석을 보실 때마다 되게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광주가 이제 올라가니까 혹시 목포 쪽은 어떻습니까? 네, 목포 쪽 얘기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면 자, 시장 분석을 보니까 광주가 올라가면 목포도 따라 뛸 거다라고 해가지고 목포 남학 신도시 쪽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그랬더니 저번 주에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아파트 하나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30평대 아마 2억대 후반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학 신도시가 평당 1,000만 원이 안 하는데 그 옆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4억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억 이상, 1억 5천 가까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7, 8철 정도로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 시황상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봐두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실수요자분들이 스스로가 좀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이 미리,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2, 3년 후에 만약에 그때 가서 고향 가서 사시려고 했다면 지금보다 한 2, 3억을 더 주고 사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에는 2, 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 분석에 큰 도움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꾸준하게 매주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이제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증감률을 보면은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추석 지나서 우리가 가을에 이사철이 되면은 이 증감률이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쨌든 뭐 금리도 그렇고 뭐 중국발 조금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상 증감률이 조금 더 주춤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주춤했습니다. 보통 매매가 주춤하면은 매매 수요가 전세로 옮기면서 전세가가 뛰는데 그 매매로 옮길 만한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약간 주춤하게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또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바로 투자자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양분이 돼서 움직이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비싼 집은 꿈도 못 꾸니까 서울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 서울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 사람들이 몰리고, 또는 광역시의 고가 아파트에 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역시 상위 20%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데 반해서 서울 경기 하위 20%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거예요. 수도권에서 하위 20%, 위에서 지나서 하위 20%의 가격과 이제 광역시죠. 광역시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상위 20%의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린다. 이거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6개 광역시의 5분위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28.8% 올랐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가격은 28.8% 오른 반면에 하위의 가격은 12% 올랐다. 28% 대 12%니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거의 2배가 넘는 2.4배 정도가 더 올랐어요. 상위 20%가. 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왜? 수도권 하위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광역시로 몰려간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5분위 가격이 15.5%, 그러니까 상위가 15% 오른 반면에 하위 경기도의 하위 50%는 28%가 뛰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하위 20% 가격과 광역시의 상위 20% 가격, 금액대로 따진다면 보통 8억대 또는 10억대 사이에요. 8억에서 10억대 요 사이의 금액이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수도권의 하위, 광역시의 상위 쪽으로 몰리면서 뛰는 건데, 이 광역시에서도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상위 제일 비싼 아파트 15억 찍었고,
웬만한 광역시들, 뭐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12억대 아파트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비싼 것들은 몰려가진 않지만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에 10억 또는 8억대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12억대, 15억대를 많이 쫓아가고 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아래쪽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실수요자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방의 매수세 수도권 추월했다. 갭투자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갭투자. 우리가 첫 번째 기사는 실수요자 위주로 수도권의 하위 20%, 광역시 상위 20% 주택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하위, 수도권의 더 하위 한 5%, 그 다음에 지방의 하위 20% 아파트를 갖다 사는 이런 갭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대출 규제와 집값 고점 인식 확산으로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그러니까 대출 6억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적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회피하고 좀 가격이 너무 뛰어서 더 이상 사기 좀 무섭다. 왜? 오산이나 화성이나 몇 군데 수도권의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방은 오히려 매수세가 확대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방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5.6으로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은 105.4, 지방하고 비슷하죠. 0.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지난주보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105가 낮아지고 있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110을 넘어섰죠, 훌쩍. 근데 이게 이제 105까지 현재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러면 더 낮아지겠죠. 지방 같은 경우는 낮았었는데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추세죠, 105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지방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제 서로 약간 대비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와 전국 8개 모두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그러니까 왜 대구는 제외할까요? 다른 지방 광역시 다 뛰었는데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러니까 공급 물량도 많지만 현재 지금 타이밍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국적으로 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부터 공급에 신경을 썼다면 4, 5년 전부터 공급에 신경 썼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재.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공급이 많이 돼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는 역시 대구처럼 이렇게 집값이 뛰는 시기에도 대구만 빠져 있잖아요. 대구처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3개월간 경남, 김해, 평택, 강원도, 원주, 경북, 포항, 충남, 아산 등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내고 소형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제 갭 투자가 늘면은 이렇게 뭐 약간 작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만 가지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억 5천짜리가 뛰지 않고 떨어져서 1억 2천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1억 3천이라는 전세금을 못 받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깡통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끌 투자에 나선 집주인이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기 악화로 자금력이 악화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은 실수요자 기반이 약해 이 같은 깡통 전세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방의 광역시 또는 지방의 상위 20%의 좀 고가의 아파트들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하나씩 거래가 되면서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좀 하위 2억 미만의 좀 저렴한 아파트들 갭 투자에 의해서 거래가 되면서 결국 그런 아파트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중간에 3억대에서 4억대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을까? 결국은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아마 내년까지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고 재테크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부에서 이런 갭 투자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갭 투자에 따른 깡통 전세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대책을 종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요게 결국 뭐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보험 가입이에요. 보증보험 가입. 그죠?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은 임대사업자들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임대인이 내는 보증보험이 결국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세가가 다시 뛰는 이런 현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40만 원을 낸다고 치자고요. 그럼 요즘은 이게 4년 동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년 동안 16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4, 4, 16이니까. 이게 지금은 또 싸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요게 지나면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보증보험이. 그러면 뭐 한 200만 원 또 24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세입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보증보험 하나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세 가격을 올라가지 않으면서 임차인은 보호는 해야 되지만 전세가 상승을 더 이상 부추기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융자가 없고 세입자가 선순위인 집은 굳이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1억 3천 들어가면 이거는 세입자가 이게 1억 5천짜리가 나중에 떨어져서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1억 5천짜리를 1억 3천에 1억 3천 플러스 경비를 들여서 경매를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집을 찾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굳이 가입을 다 시키면 이런 것들 전세도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매매가 또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1억 3천, 1억 4천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를 또 밀어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부에서 조심하면서 좀 융자가 후순위다라든지 융자가 조금 있는 것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안 하는. 또 이것도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 자체도 전세가나 월세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봐서 시기가 좋았을 때 적절하게 대입을 해야지 지금 타이밍에 이걸 만약 하게 되면은 더 큰 부작용을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약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약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증감률을 보게 되면 이 위에 그래프가 이번 주, 여기는 이번 주 시향인 거고 이거는 저번 주의 시향입니다. 자, 비교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 제주는 지금과 이번 주 둘 다 역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특이한 거는 경기가 지난주에는 5위였는데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지방 같은 경우 광주나 충북 같은 지역이 약간 뒤로 밀려갔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려가서 일단은 이런 수도권에 이 시향만 보게 되면 수도권이 오히려 다시 몰려와서 다른 또 지방,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 다시 돌아왔다. 요것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아까 주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았었어요. 대전, 광주, 충남, 인천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근데 제주는 저번 주에 제주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끝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올라왔어요. 저번 주보다 6배 정도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도대체 제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상위권에 있던 강서, 강북, 뭐 구로, 관악은 다 뒤로 이제 밀려가고 오히려 반대로 저번 주에 하위권에 있던 뭐 종로, 성북, 강서, 구로가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위주로 많이 뛴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강서처럼 호재가 있는 지역은 확실하게 뛰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강남을 제외한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세를 보게 되면 역시 충북이 가장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주에서 150 정도를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 매수자가 훨씬 더 많은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은 매수가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많은 건데 충북 같은 경우는 150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도 계속 충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광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약간 주춤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역시 2위를 그래도 차지할 정도로 광주 같은 경우 수요가 많고 강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2위였는데 4위로 조금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인천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인천이 123으로 이게 좀 약간 특이합니다. 자 제주도는 매수 우위 지수는 높지 않은데 반면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 전세가를 포함해서 이번 주부터 많이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경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이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100이었는데 97로 떨어졌고, 서울은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낮은 게 속한 하위 그룹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서 그나마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하면서 이 매수 유이수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못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조금 모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 자세하게 그래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간 추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적이 되면 그때 무섭게 여러분들 눈이 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계속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